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육과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와 같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육과 주거 환경 어휘 부분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휘 부분에서는 뭘 공부했습니까? 도시와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죠.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도시는 어떻습니까?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시끄럽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편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복잡해요, 편리해요, 시끄러워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많고요. 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빌딩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빌딩이 아주 많은 그런 지역을요. 빌딩 숲 이렇게 표현을 했죠. 빌딩이 숲을 이루었다. 큰 나무가 있는 것처럼 빌딩 숲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농촌은 반대겠죠. 한적하다. 그리고 조용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끄럽다라는 말은 소음이 많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 조용하다는 소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는 편리하지만 농촌은 좀 불편해요. 왜 편리합니까? 왜 불편합니까? 편리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편의시설이 많다. 편의시설을 얘기하면서 문화시설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봤네요. 그래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많은 것은 편리한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공기를 얘기해 볼까요? 공기가 좀 맑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탁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는 공기가 좋아요. 깨끗해요. 공기가 맑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주거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주거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가 사는 곳의 환경을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법도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법은 아주 중요한 문법이었죠. 뭐였어요? 피동이었습니다. 피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 당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문을 열다라고 하면 문의 입장에서는 문이 이렇게 열리다라고 얘기했어요. 방금은 리를 써서 열다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열리다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는 거 뭐가 있었어요? 이, 히, 리, 기가 있었는데요. 열다, 열리다. 반대는 뭐예요? 닫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닫다, 닫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보다, 내가 산을 보다, 산이 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도둑을 또 쫓다. 그래서 도둑아 거기 서라 라고 얘기할 때 도둑은 쫓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히, 리, 기 이런 표현들을 넣어서 피동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피동까지 첫 번째 문법까지 공부했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뭐 자고 하다 이렇게 두 번째 문법인데요. 간접화법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 자라는 말을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시간이 있어요. 커피를 마십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뭐 읍시다, 뭐뭐 자. 자, 이것은 반말이고요. 이거는 존댓말, 높임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같은 의미인데, 자, 이런 것들 뭐뭐 읍시다, 뭐뭐 자 이런 것들을요. 문법 영어로는 청유라고 얘기합니다. 청유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간접화법에서의 청유 부분을 얘기하면 이렇게
뭐뭐 자고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커피를 마시자. 방금 얘기했던 커피를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민수 씨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민수 씨가 커피를 마시자 말했어요. 민수 씨가 커피를 뭐라고요? 마시자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뭐 자고라는 말은요. 마시자, 마십시다 이런 청유 표현을 이렇게 전달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만약에 민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밥을 먹자, 먹읍시다 라고 얘기해 볼까요? 먹읍시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밥을 먹읍시다. 밥을 먹다, 먹자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요. 자, 커피를 마십시다, 마시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요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커피를 마셔요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이런 의미죠. Let's drink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마셔요. 시간이 있네요. 우리 같이 커피를 마셔요. 이것 역시 마시자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오늘 시간이 있으면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해요 라는 말은요. 청유, 뭐뭐자, 뭐뭐읍시다의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밥을 먹자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라는 말이요. 어떤 경우에는 평서문, 보통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뭐자, 뭐뭐읍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76페이지에 있는 교재 7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 씨, 이사할 거예요? 네, 남편 직장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직장 근처로 이사 갑시다 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남편이 직장 근처로 이사 가자고 해요 라고 표현을 했죠.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일 다시 회의합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일 다시 회의하자고 하셨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만납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약속 장소에 나갔다. 자,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저녁을 먹어요 라고 얘기했죠. 즉 먹읍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내가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를 보면요. 이번 달 우리 반 모임 때 친구들은 뭘 해요? 뭘 합시다 말했습니까? 뭘 하자고 했어요? 라완 씨가 말했습니다. 다 같이 노래방에 가요. 자, 같이 가요 라고 했으니까 요로 끝났지만 뭐뭐 읍시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같이 노래방에 갑시다 라는 의미고요. 라만 씨는 다 같이 노래방에 가자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안젤라 씨는 재밌는 영화를 봐요. 누가 봐요? 안젤라 씨가 혼자 봐요? 아니요. 같이 합시다. 우리 반 모임 때 우리 반 사람들이 같이 합시다 라는 의미니까 재미있는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 자, 아나이스 씨는 공원에서 산책하고 놀아요. 놉시다. 그래서 공원에서 산책하고 놀자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라민 씨는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자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월크북을 보도록 합시다. 월크북 익힘책 54페이지를 같이 볼게요. 자,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요. 영화 보러 갑시다. 라는 의미죠. 후엔 씨가 뭐라고 했어요? 후엔 씨가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했어요. 자, 1번을 보면요. 우리 내년에 꼭 결혼해요. 결혼을 혼자 해요? 아니요. 둘이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합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내년에 꼭 결혼하자고 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라민 씨가 고향에 돌아가니까 우리 같이 송별회를 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라민 씨가 고향에 돌아가니까 송별회를 하자고 했어요. 자, 3번. 눈이 많이 쌓이면 같이 눈사람을 만들어요 라고 얘기했죠. 슬기가 뭐라고 했어요? 슬기가 눈이 쌓이면 같이 눈사람을 만들자고 했어요. 한적하고 공기가 맑은 곳으로 이사를 갑시다. 이링 씨가 뭐라고 했어요? 이링 씨가 한적하고 공기가 맑은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봅시다. 제이슨 씨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같이 산책하자고 했어요. 라민 씨와 무슨 약속을 했어요? 수업 후에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자고 했어요. 잠시드 씨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잠시드 씨가 저한테 축구 동호회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오늘 친구하고 안 만났어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친구한테 다음에 만나자고 했어요. 오늘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실 환경을 위해서 사무실 안에서 음식을 먹지 말자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맙시다 또는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don'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뭐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아니면 영화를 보지 마세요. 이렇게 don't 라는 의미가 있죠. 자, 이렇게 맙시다 마세요의 원래 형태는 뭐예요? 말다입니다. 말다가 원래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법과 결합한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말자고 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문법 두 번째 문법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문법은 자고 하다 간접화법에서 청유 뭐뭐 읍시다 뭐뭐 자 뭐뭐 을까요? 우리 같이 뭐뭐 아어요.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뭐뭐 자고 했어요. 뭐뭐 자고 해요.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말하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말하기 부분입니다. 자, 말하기 부분에서는요. 이웃과 후엔 씨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후엔 씨는 원래 이 동네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고요. 이웃은 새로 이사 온 이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 동네로, 그러니까 후엔 씨가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요. 후엔 씨에게 물어봐요. 물어보다, 묻다 또는 물어보다. 물어보다를요. 높임말로 하면 뭐죠? 높임말로 이렇게 하면 여쭈다가 되겠고요. 이거는 여쭈어보다, 여쭤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높임말을 조금 더 공부하면요. 여기에는 할아버지가 있고 여기에는 나가 있습니다. 내가 묻다, 할아버지가 묻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할아버지에게 묻다라고 얘기하면 시 또는 의시를 붙이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여쭈다라고 높임말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나에게 묻다. 이때 의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리을로 바뀌고 물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할아버지께 여쭈다. 뭐라고 여쭈었어요? 할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할아버지가 나에게 묻다. 뭐를요? 너는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것 때는 할아버지께서 물으시다, 물어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높임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기 대화문에서요. 어떤 것을 물어볼 때 또는 어떤 것을 행동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아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식당이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떤 것을 부탁하거나 질문할 때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할 때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아어서 그러는데 라고 먼저 말을 꺼내면 굉장히 부드럽게 예의 바르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대화문에 나오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방금 여쭈다는 묻다의 높임말이다. 그런데 여쭈다는 내가 윗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리고 물으시다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산책로는 보통 공원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공원은 아파트 단지, 아파트가 여러 개 있는 곳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공원에 산책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후예인 씨와 이웃의 대화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어제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요. 아, 그러세요? 반가워요. 아이가 놀러 가자고 해서 그러는데 혹시 동네에 아이가 놀 만한 곳이 있나요? 백오동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면 산책로에 가는 것도 좋아요. 놀이터에서 산책로 입구가 보일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쭤보길 잘했네요.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같이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제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요. 라고 하고 말이 끝났어요. 자, 이건 왜 말이 끝났어요? 뭐뭐는데요 라고 표현하는 건요. 그냥 예의 있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세요? 반가워요. 아이가 놀러 가자고 해서 그러는데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아이가 놀러 가자고 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이유를 얘기했고 혹시 동네에 아이가 놀 만한 곳이 있나요? 백오동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면 산책로에 가는 것도 좋아요. 놀이터에서 산책로 입구가 보이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러니까 내가 산책로 입구를 보다, 산책로 입구가 보이다 이렇게 피동 표현을 자주 쓰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쭤보길 잘했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죠. 내가 물어보다, 내가 당신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높은 사람입니다. 여쭈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이렇게요. 자, 다음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이때는요. 물으시다,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역시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들도 자주 실수하는데 모르시는 게 있으면 저에게 여쭤보세요. 정말 이상한 표현이에요.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당신이 나에게 여쭤보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표현인데 한국 사람들이 바쁠 때는, 정신이 없을 때는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노란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 이 부분은 바꿔서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이가 놀러 가자고 해서 그러는데 혹시 동네에 아이가 놀 만한 곳이 있나요? 자, 이것을 2번으로 표현을 해보면 아이가 운동하러 가자고 해서 그러는데 혹시 동네에 아이하고 같이 운동할 만한 곳이 있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녹색을 봅시다. 백오동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에서 산책로 입구가 보일 거예요. 근처에 체육센터가 있어요. 아파트 후문으로 나가면 걸어서 공원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말하기 부분을 같이 공부해 봤고요. 자, 다음은 듣기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듣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주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듣기 부분에는 안젤라 씨와 과장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회사죠. 회사고요. 도시에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장님에게 안젤라 씨가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봐요? 과장님, 주말에는 뭐 하세요?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과장님이요, 부모님 댁에 갈 거래요. 부모님 댁에 가려면요, 차를 타고 3시간을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시골 마을이 나오는데 그곳에 부모님 댁이 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다. 부모님은요,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요. 그 다음에 과수원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수원을 하다라는 말은 가수원을 경영하다, 운영하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빼고요, 그냥 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과수원이라는 것은 과일을 기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생산하는 곳을 과수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하는 곳, 여기는 어디예요? 시골이라고 얘기했죠. 시골은 공기가 맑다. 그리고요, 경치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산이 보이다. 이렇게 피동 표현을 써서 산이 보여요. 경치도 너무 좋아요. 경치, 경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들어볼 텐데요. 우리 교재의 듣기 부분은 78페이지지만 229페이지를 보면 듣기 대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보면서 같이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과장님, 주말에 뭐 하세요? 부모님 댁에 갈 거예요. 부모님 댁은 가까우세요? 아니요. 부모님은 여기서 차로 3시간 거리인 시골에 사세요. 농사도 지으시고 과수원도 하세요. 시골이면 주변 경치가 좋겠네요. 집 근처에 산이 있는데 집에서 보여요. 아침에는 새소리도 들리고요. 그렇군요. 한적하고 공기도 맑아서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아내한테 퇴직하면 시골에서 살자고 했어요. 아내도 빌딩 숲에서 살기 싫다고 하네요.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면 좋지요. 여긴 너무 복잡해요. 자, 여기 보면요, 안젤라 씨가 여긴 너무 복잡해요 라고 했으니까 복잡한 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요, 과장님이 지금 살고 있는 곳, 아내와 살고 있는 곳은요, 빌딩 숲이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도시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자, 이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말에 뭐 하세요? 부모님 댁에 갈 거예요. 부모님 집을요, 높임말로 댁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모님 댁에 갈 거예요. 부모님 댁은 가까우세요? 아니요. 부모님은 여기에서
차로 3시간 거리인 시골에서 사세요. 그래서 차로 3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농사도 지으시고 과수원도 하세요. 농사를 짓다, 과수원을 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골이면 주변 경치가 좋겠네요. 집 근처에 산이 있는데 집에서 보여요. 아침에는 새소리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 있다. 산도 있고요. 새소리도 들려요. 새가 노래하는 소리죠. 그렇군요. 한적하고 공기도 맑아서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골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용해요, 한가해요, 여유로워요, 한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나도 아내한테 퇴직하면, 퇴직 뭐예요? 직장을 그만두다. 그런데 하기 싫어요, 그만둬요. 이거 아니고요. 직장에서 나이가 많아져서 끝나요. 이런 것들을 은퇴 또는 퇴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퇴직하면 시골에서 살자고 했어요. 아내도 빌딩 숲에서 살기 싫다고 하네요. 빌딩이 아주 많은 도시, 빌딩 숲이라고 표현하죠.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면 좋지요. 여긴 너무 복잡해요. 여기는을요, 말로 할 때는 여긴 이렇게 짧게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를 보면요. 과장님은 주말에 무엇을 할 겁니까? 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님 집에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높임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댁이라고 하죠. 부모님 댁에 갈 거예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를 보면요. 과장님의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농사를 짓다, 과수원을 하다. 자, 1번에 보면 농사를 지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3번 OX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의 부모님의 집, 부모님의 댁은 기차로 3시간 거리에 있다. 기차로 맞습니까? 아니요, 기차가 아니라 차로 3시간이라고 그랬죠. X가 되겠고요. 과장님의 부모님 집에서 산을 볼 수 있다. 네, 산이 보여요 라고 얘기를 했죠. 산이 보이다, 산을 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의 아내는 도시 생활을 좋아한다. 아니요, 빌딩 숲에서 살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좋아한다? 아닙니다. X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듣기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요, 읽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나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화가였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을 아주 좋아했는데요. 실제로 조금 재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었어요. 제가 칠판에 그리는 그림이 안 예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급하게 교육을 위해서 그리는 거라서 그렇고요. 사실은 그림에 조금은 재능이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림의 종류를 보면요. 그림을 딱 보면 인물을 이렇게 사람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눈도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그리는 것을 인물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주전자라든가 이렇게, 그다음에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을 정물화라고 합니다. 물건을 그리는 거죠. 정물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산을 그리고요. 산을 그리고 여기 나무도 이렇게 그리고요. 그다음에 뭐 길도 그리고 이렇게 강도, 하천도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을 자연 경관을 그리는 풍경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가장 좋아합니까? 저는 풍경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풍경화 같은 경우에는요, 인물화, 정물화와는 다르게 계절이 있잖아요. 계절이 몇 개 있어요. 한국에는 4개의 계절,
사계절이 있는데 이 똑같은 장소에서 그림을 그려도 이 풍경화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바뀌어요. 겨울에는 겨울 풍경이 있고요. 여름에는 또 여름의 풍경. 그다음에 가을에는 단풍이 든 가을 풍경이 있고요. 봄에는 꽃이 피는 그런 봄의 풍경이 있습니다. 자연 경관이 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한 장 한 장 바뀌는 느낌이죠. 자, 이 풍경화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아파트 광고에서 나왔습니다. 자, 아파트 여기에서 사세요. 이 아파트를 구매하세요. 이럴 때 이 아파트에서는요. 자연을 볼 수 있고 이 자연, 그러니까 아파트 창문에서 보이는 그 자연의 경치가 마치 풍경화처럼 계속 바뀌어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79페이지.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에서 여기 창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밖을 보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자연이 있는데 이 자연이 계절마다 바뀌어요. 그 모습이 달라져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건설 아파트, 그림 같은 풍경과 최고의 자연경관, 넓은 강과 높은 산이 눈앞에 편리한 교통의 문화시설까지 복잡한 도시를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선택이라는 말을 여기다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선택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A, B, C, D, E, F, G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B, C, D만 좀 볼까요? 자, 누구나 처음에 태어나죠. Happy birthday to you. 자, 이렇게 태어나다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death,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B와 C 사이에 뭐가 있어요? B와 D 사이에 C가 있죠. 여기에는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선택한다.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라이프다, 삶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초이스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들은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요, B, C, D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택했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TV를 보는 것을 선택했고요. 이 TV 중에서도 이 다문화 채널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임준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교육을 듣겠다, 교육을 받겠다, 이것을 선택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 익숙한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시, 지역인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즈베키스탄에 관심이 있다면 우즈베키스탄 이 나라에 관심이 있다면 또는 이 나라에서 오신 분이라면 아주 익숙한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을 여행하게 되면 이런 도시를 꼭 들러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요, 사마르칸트라는 곳은요, 옛날 모습을 아주 많이 간직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있죠. 서양이라고 하면은 뭐 유럽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양이라고 하면 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동양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유럽에서 동양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물건을 배달을 해요. 물건을 유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한 거죠. 사업을 했습니다. 아주 먼 거리를 지금은요,
아주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면 되겠지만 그때는요 동물들이 아니면 사람이 직접 걸어서 물건들을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길이 필요했겠죠. 그 길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실크로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실크라는 것은 비단을 얘기하는 거죠. 비단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로드라는 것은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단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비단길 중간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가 바로 사마르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르칸트 지역을 보면요. 옛날에 서양과 동양, 동양과 서양이 왕래했던, 교류했던, 교역했던 이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자, 79페이지 밑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크로드 역사의 현장으로 가는 시간여행, 우즈베키스탄 일주,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그리고 다시 타슈켄트로 오는 일정 스케줄입니다. 옛날 건축물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도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넓은 평지 위에 펼쳐진 도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낮은 언덕과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박물관 관람도 일정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둘이 여행사 광고가 나왔고요. 자, 다음 페이지 80페이지를 보면 읽기 지문이 있습니다. 역시 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실크로드의 중요한 도시 사마르칸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즈베키스탄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요.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친구가 불러서 같이 일합시다 해서 지금은 복잡한 한국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내가 사마르칸트에 있었을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요. 사마르칸트와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의 도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역사를 간직한 곳 사마르칸트. 저는 재작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왔고 한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한국에서 같이 일하자고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제 고향은 사마르칸트입니다. 실크로드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서 유명합니다. 사마르칸트는 넓은 평지 위에 펼쳐진 도시입니다. 도시 곳곳에는 옛날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낮은 언덕이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언덕에 나무는 많지 않습니다. 언덕에서는 염소들이 풀을 먹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서 사는 곳은 복잡한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버스로 조금만 가면 산을 볼 수 있습니다. 고향과 다르게 한국의 산에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꽃, 가을에는 단풍을 보고 겨울에는 쌓인 눈을 구경합니다. 계절마다 색깔이 바뀌는 산의 경관이 좋습니다. 지금은 고향의 모습이 그립지만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면 한국의 아름다운 한국의 산이 보고 싶어질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의 풍경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한국에는 산이 많이 있고요. 산에 나무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사마르칸트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산이 많지 않고 또 나무도 많지 않아요. 왜요? 자, 1번 문제를 보면요. 이 사람의 고향에는 왜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건조한 날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에 나무가 없다. 자, 2번을 보면요. 이 사람의 고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예요? 사마르칸트예요. 사마르칸트에는요. 옛날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건축물이 많다. 이게 답이 되겠죠. 자, 3번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사람은 친구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네, 맞습니다. 친구가요. 친구야, 이삿짐 센터에서 같이 일하자. 우리 한국에서 같이 일하자. 라고 전화가 왔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자, 2번을 봅시다. 이 사람 고향은 실크로드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실크로드의 중요한 부분에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사마르칸트라고 했고요. 사마르칸트에서 온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죠. 자, 3번을 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한적한 도시이다. 맞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한국에 있는 복잡한 도시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X가 되겠죠. 여기에 답은요. OOX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기 부분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읽기 부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쓰기 부분인데요. 쓰기 부분에서는 라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민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라민 씨가 살던 곳은 어떤 곳일까요? 쓰기 부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라민 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민 씨는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온 사람이죠. 이집트의 카이로.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57페이지, 익힘책 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라민이 고향을 소개한 글입니다. 메모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그 메모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쓴 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이름 이집트 카이로. 계절과 날씨 사계절 내내 더운 편이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 건조하다. 주변 환경 사막이 있어서 공기가 좋지 않다. 창문 밖으로 아름답고 한적한 나일강의 풍경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지난 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국에 유학을 와서 지금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 카이로의 날씨는 사계절 내내 더운 편입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아 건조합니다. 근처에 사막이 있어서 공기가 좋지 않지만 창문 밖으로 아름답고 한적한 나일강의 풍경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은 건물이 많아서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집트와는 다르게 사계절이 뚜렷해서 다양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길에 쌓이는 눈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요. 라민 씨 역시 이집트의 자기 고향의 도시 풍경과 어떤 지역의 풍경과 그리고 서울이라는 복잡한 도시의 풍경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했으면요. 사계절이 뚜렷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사계절이 뚜렷하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뚜렷하다라는 것은요. 확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사계절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데 봄에는요. 확실하게 봄의 모습이 있어요.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그 계절에 확실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잘 몰라요? 이게 아니고요. 봄에는 봄의 모습, 여름에는 여름의 모습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다. 이런 것들을 뚜렷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같은 풍경이어도 그 모습이 달라진다. 여러 가지가 된다. 다양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요. 쓰기까지 6과의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7과의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